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이디스 팟캐스트의 김지양, 정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 방금 여성들의 섹스 말하는 게 뭔가 되게 네. 서글픈 느낌이었어. 여성들의 섹스 약간 아니 근데 에휴,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내가 이 앞에 소개 멘트를 할 때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힘주어서 너무 섹스한다. 네,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약간 부드럽게 힘을 빼고 해보려고 약간 애를 썼는데 푸념하는 줄 알았네. 네, 그래서 약간 좀 힘을 뺐더니 약간 이렇게 돼버렸다. 네. 아, 쉽지 않네요. 네, 뭐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겠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하기로 한 욕구는 네, 이 본능은 아니잖아요. 그쵸. 생존을 위한 본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너무 그쵸?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지금 우리 너무나도 현대인 돼버려서 그 필요 이상의 것,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살아나는 경향이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물질 만능주의.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의 맞아요. 욕구인 거잖아. 네, 특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욕구는 생기기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발현된 어떤 네. 인간의 어떤 그리고 이게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매회 빠지지 않는 아우 그놈의 인터넷. 인터넷 때문에 아까 인터넷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다고? 이런 거. 아니 이렇게 신기할 수가. 아 진짜. 그게 또 누가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막 말해줘. 인터넷에서 말해주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솔깃해서 아니 가지고 싶고. 제가 매일매일 여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네, 물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력. 예인 씨, 물욕 있는 편이십니까? 왜 고민하시죠? 제가 이런 말에 약간 진지충처럼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이 있다고 하기에는 나는 되게 물건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무력 아닌지. 뭔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지만 그게 좀 전달하기 어려운 것 같고, 혹은 그냥 그게 전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무력이거나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지. 뭔가 그러니까 그 물질 만능주의적 무력 말고 어떠한 호기심과 그게 뭔가 무력이야. 그게 무력이야. 네. 맞아요. 있어요. 선생님 있으신가요? 저는 무력 있죠. 그리고 이게 물질 만능 시대에만 있었던 욕구는 아니에요. 저는 항목은 아니에요. 그니까 저는 내 말이 그거야. 저는 보석을 좋아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 아닌데 보석 좋아하는 사람. 근데 요새 보석 좋아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소수라도 한 줄이라도 있긴 합니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알리바바 이런 시대, 아니 금은보화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쵸. 보석을 무력에 넣는다는 게 아주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짝이는 것들 너무 좋아하고 이게 꼭 값비싼 보석이 아니더라도 맞아. 약간 좀 이렇게 주얼리,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뭘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너무 항목이 많아요. 근데 진짜 굳이 말 그대로 무력이구나. 네, 거의 모든 것인데 그냥 무력인데,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요즘 말인데 여기에 거의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 뭐 무슨 항목인지 아시죠? 29cm에는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그릇도 있고 방향제도 있고 향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써서 없어지는 거. 그냥 예쁘고 실용적인데 예쁘고 그러니까 컵이 집에 없니 하면 그건 아니야. 컵 되게 많아. 근데 이 컵은 또 다르잖아. 이런 거죠. 숙연. 너무 무력이다. 근데 이게 욕구가 있다고 해서 이게 쇼핑으로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무력이랑 쇼핑이 일치하나? 근데 저는 쇼핑이라기보다 좀 구매라고 바꿔서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쇼핑이랑 구매는 또 다르지. 안 살 수도 있지. 쇼핑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하고 안 살 수도 있지. 아이 쇼핑도.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건 저는 그걸 찾아다니는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매는 그냥 갖는 거지. 갖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게 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무력은 있는 편인데. 네. 구매로 이어지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쵸.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한동안 또 돈이 있을 때는 좀 사기도 했죠. 네. 그리고 저는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와로브스키 그냥 그런 크리스탈류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법 샀었어서 그런 건 또 가격이 얼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법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매되는 물건들을 더 선호하는 거죠. 쇼핑이라는 걸 즐긴다기보다? 그쵸. 저는 왜냐면 되게 디테일하게 이미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그림이 명확해요. 그래서 막 이런 게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하고 찾아 헤매는 행위는 저한테 그렇게 썩 매력적인 일이 아니고 그냥 저는 갖는다. 구매. 그게 연결되는 그게 사실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구매는 근데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 구매할 수만 있다면. 못해서 그런 거지. 저는 근데 쇼핑이라는 행위를 아주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구매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취미나 특기의 쇼핑을 적어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 하다못해 집에 그냥 곽티슈 상자에 들어있는 티슈 있잖아요. 그런 걸 살 때도 하루 정도 걸려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종을 다 보는 정도 시기예요. 왜 그래요? 저는 그 물건들의 스펙을 다 알아보고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의 리뷰도 보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내 자원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하이테크를 찾아내는 거. 또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선물용일 때는 무조건 좋고 나쁨이 있다기보단 이게 취향으로 갈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 맞게 이 조건은 포기하고 이 조건을 맞는 걸 고르고 이렇게 하는 그거 하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다 가요. 근데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일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생필품부터 친구 생일 선물까지 그렇게 따지면 뭐를 사야 되는 일이 하나라도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딱 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딱 사는 건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은 좀 고민하고 사도 좋을 텐데. 그러게. 근데 그렇게 막 덮어놓고 사다 보니까 이제 집이 막 터져나가고. 근데 책은 다 고유하게 다른 걸 어떻게 마치 사람처럼. 아니 저는 이거를 막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뭐 이렇게 막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사실 내가 가진 자원이 어. 한정적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 자원이 그치. 사실 무한하면 그냥 뭐든지 제일 좋은 맞아. 스펙의 것을 혹은 뭐 제일 좋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냥 질러버리면 되는데 근데 내가 가진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뭔지 알 써야 것 같다. 하고 막 그걸 막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전전긍긍하고 내가 혹시라도 더 좋은 게 있는데 놓쳤을까 막 초조해하는 게 싫어. 저는 이걸 느끼는 유일한 때는 이사 갈 때. 집 알아볼 때가 네. 가장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원하는 것의 불일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할 때 가장 내가 이제 괴롭고 작아지는 순간이 이제 집 구매 정도? 뭐 렌탈이든 구매든 인 것 같고 그 쇼핑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발견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와 이러다가 또 와 얘네 브랜딩 되게 잘한다 막 얘네 진짜 디자인 미쳤다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발견하게 되고 너무 요새는 훌륭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냥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 이제 다품종 수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기 다른 것들을 보는 재미, 호기심, 그리고 이제 다 다르게 우월한 것들을 찾아내고 뭐 알아가는 뭔가 그런 게 재밌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뭔가 뭐 슬리퍼 하나를 사더라도 이 브랜드는 다른 물건은 뭐가 있고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어떻고 이런 걸 다 구경하기 때문에 얘네 뭐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뭐며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 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저 인생이 시장 조사예요. 저 어디 카페에 가도 마음에 들면 뭐 여기 의자가 마음에 들면 어디 건지 꼭 알아가고 내가 당장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카페 차릴 것도 아닌데도 언제나 그런 시기예요 삶이. 아니 그러면 조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너 뭐 해야 되지? 마케터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늘 시장 조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재밌나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MD 같은 거 해야 되나?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저 그냥 아무튼 셀프 MD죠. 저의 집에 MD 코디이고 이제 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거의 쇼핑 대행도 좀 이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아 나 여기서 뭐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신나가지고 너의 자원 그리고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전국을 뒤져서 집안에서도 전국을 뒤질 수 있잖아요 이제 내 방이 작업실에서 전국을 뒤져서 제일 마음에 들 법한 걸 찾아내서 너 이거 사면 돼 하고 링크만 싸주는 거지. 근데 제가 지금 왜 웃냐면요. 네. 예인 씨가 그런 거 할 군번이 아니거든 지금. 맞다. 왜냐면 진짜 바빠. 할 일이 막 A부터 Z까지 막 맞아요. 쌓여 있어. 저 항상 너무 멀티태스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러고 쇼핑을 한다고. 야, 군번이래. 저 시간에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게 돈을 버는 일일 텐데. 맞아요. 이야, 신기하네요. 저는 역시 재미만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가장 최근에 쇼핑 리스트는 뭐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쇼핑 리스트는 이거 녹음하러 오는 길에 택시에서 주문한 샴푸요. 뭐 샀어요? 근데 이건 예정된 소비가 아니에요. 근데 충동 소비라고 하기에는 충동도 아니고 예정도 아니고 애매한데 제가 최근에 관심이 별로 없다가 생긴 쪽이 헤어인데 네. 그 중에 근데 처음 그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는 미용 때문이 아니고 두피가 제가 가끔 살면서 뭔가 면역이 깨지거나 하면 건선 같은 게 국소적으로 생기거든요. 피부 질환이. 근데 오랜만에 다시 근데 제가 요새 되게 올해 작년 말부터
뭔가 과로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날 건조해지고 이러니까 되게 두피 건선 증상이 심해져서 근데 이런 거는 약간 만성 면역 질환 같은 거라서 병원 간다고 딱 낫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피부과 한번 갔다가 이거 맨날 가봤자 뭐 드라마틱하게 뭐 그것도 아닌데 귀찮다 해서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뭐 집에 있는 뭐 무슨 팩 같은 거 그냥 좀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이러다가 또 언제 또 계절 바뀌고 하면 없어지겠지.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러면서 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간증하는 샴푸를 발견해버린 거야. 뭔데요? 제가 이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저는 좀 창피했어요. 그 정도예요? 내가 종종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진작에 알아놓을 법도 한데 다른 거는 써봤는데 왜 이건 몰랐지? 하는 품목이었는데 볼빅. 처음 들어봤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이 소품종 다품종 소량생산의 세계에서는 너무 많은 이 중소기업들이 되게 각 분야에 알고 보면 되게 언제하고 있는 막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데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품목이 많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파는 게. 딱 샴푸 종류만 몇 가지 팔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질환에 거의 타겟팅이 좀 되어 있어서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집중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막 후기가 난리가 나고 간증이 막 네. 미쳐 넘치고. 네, 미쳐 넘치고 그래도 이제 저의 집에 나름의 기능성 샴푸들이 2-3개가 있어요 이미. 근데 또 샀어요? 그래서 본품 대용량을 사지 않고 네. 자제심을 발휘해서 다행히 소용량을 파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 그 아이를 주문한 것이 가장 최근입니다. 그것이 아주 핫한. 네, 한 2시간 전, 2시간 전쯤.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소비한 거는 유아용품. 왜요? 제가 이 시기에, 제가 이 세계에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왜? 저 와이프의 조카가 일주일 동안 28개월짜리 아기가 저희 집에 어쩌다가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네. 제가 사실 연지를 입양할 때도 연지가 오기 전에 이미 한 방을 연지가 그 공간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할 거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 애기 방처럼 연지방을 정해놓고 거의 한 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모든 고양이 용품과 막 스타버랑 막 그렇게 해놨었거든요. 아휴, 극성이구만. 이번에 근데 그 아기가 원래 한 3일만 있을 예정이긴 했지만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 연령대, 그 개월수의 아기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걔네들은 치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거 이제 옷을 샀다는 거죠. 애기 옷을. 아이고. 근데 애가 또 막 개구지고 이래서 뭐 막 뒹굴어도 되는 옷부터 해가지고 뭐 종류별로 엄마가 평소에 안 사주는 키 크니까 빨리 크니까 이제 그런 거 내 옷만 사지 나는 애 옷은 잘 안 사줘 뭐 누가 주는 거 입혀 막 이러는 엄마인데 그 얘기가 또 생각나서 또 공주님 같은 옷도 사주고 이제 개구쟁이용 옷도 사주고 뭐 내복도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세계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신 소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소비를 되게 재밌어해요. 그리고 약간 너무 되게 과몰입해서 하고. 아니 저는 최근에 산 거 동죽 3kg. 진짜 답다 여기도. 네, 동죽 3kg를 샀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 그 두바이 초콜릿을 한 번 더 만들거든요. 또 하세요. 역시.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재료 이거 역시 앵콜을 해야 되는. 샀고 요새 뭐 많이 안 사요. 네, 음식 재료도 많이 안 사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냉동실에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해요. 이게 항상 너무 많았는데. 네, 너무 많은데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드디어. 근데 이제 소파 사셨잖아요. 그래서 딴 거 많이 안 사시는 거 아니 아닐까? 그게 아니라 소파는 남편이 지출을 했고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 안 해, 이럴 때? 정확히 이제 제가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안고 쓸 데가 없었어요. 아니 진짜로 뭐 있으면 편하지. 아니 그러니까 왜 네. 집에 소파가 없으니까 맞아, 그게 애매하죠? 앉을 데도 없고 설 데도 없고 그렇다고 누워야 되는데 누기도 애매하고 막 이래서 약간 항상 각 잡고 이렇게 의자에만 앉거나 네. 좀 그런 애매함이 있긴 하죠. 그래가지고 또 한국인에게 소파는 영혼의 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합니다. 네. 근데 네.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꼭 너 같은 거 골랐다 라는 말 하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라는 게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들을걸요? 왜냐면 모두가 취향이 다 그렇게 강한 건 아니더라.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뭔가 원하는 니즈가 맞아. 명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기 힘들다고. 그니까 원하는 게 너무 명확해. 쟤는 분명히 지랄 맞게 지가 좋아하는 게 딱일 텐데 그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뭔지 알기도 어렵고 약간 이런 거지. 그니까. 에이. 내가 잘못했네. 그니까. 근데 그런 말이 또 사실 어떨 때는 반갑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너 같은 거 샀다 이런 거. 응, 저 좋아요. 뭐랄까 싫지 않아요. 진짜 내가 나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싫지는 않다.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였나 어디에 소개글을 내가 낸대 라고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어딘지 진짜 헷갈리는데 그냥 그런 기분? 내가 나 하고 있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취향이라는 게 뭐 꼭 고상하거나 막 이럴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취향이 사실 취향 말 그대로 취향이라서 이게 등급으로 매겨질 수 있는 건 전 취향이라고 말하는 거랑 좀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고 등급도 물론 있긴 있으니까요. 그쵸? 없지 않죠. 근데 취향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저는 일단 다양성에 더 가깝다고 이해해서 그냥 취향이 있다는 건 자기 삶이 조금 더 재밌지 않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한 쪽입니다. 그러면 물욕에 대한 어떤 정의? 이건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확실히 근데 내 생존에 필요한 것에 대한 욕망은 아닙니다. 그쵸. 물욕은 그것이 없어도 되는데 원하는 것. 없어도 되는데 눈길을 빼앗기는 것. 그쵸. 진짜 말 그대로 욕망하는 거죠. 아른거리고 궁금하고 내 손에 만져보고 싶고 이런 게 무력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욕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내가 소유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냥 욕망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쇼핑, 소비, 구매, 물욕 이런 거에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있는 거죠. 그래서 물욕을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가지지 못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맞아. 저도 동의해요. 그냥 일단 제가 그냥
너무 타고난 슈퍼 같은 사람이어서 이 모든 행위가 그냥 재미있기 때문에 이게 다 시간 낭비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뭐 그 시간에 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뭘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쇼핑 그냥 안 사는 쇼핑이 정말 무용한 일일 수도 있는데 무용하다고 하니까 마치 문학 같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재밌어하는 건 제가 꼭 그걸 다 갖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게 다 갖고 싶어서면은 괴롭겠죠 오히려. 왜냐면 나도 다 못 갔지. 나 돈이 그만큼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걸 다 알고 구경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소유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의 무력의 성격은. 왜 저 갑자기 소유 얘기하니까 법정 스님 생각이 났는데요. 소유 가능한가? 근데 그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뭐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좋아하시는 게 있었나 봐요. 난이었나? 아니면 뭐 옷 같은 거였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여러 벌이 있으셨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게 여러 벌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벌을 내가 가지려고 했나. 좋아하니까. 진짜 이 바보야. 라고 하시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번뇌를 불러오게 마련이죠. 완전 네. 우리 번뇌 그 자체잖아요. 우리 맥시멀리스트인데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 살려면 하나 버려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할 그러니까 정도니까. 그게 진짜 맞는 게 저도 요새는 좀 열심히 버리거든요. 옷 같은 것도 요새는 이렇게 뭐 업사이클링 하려고 수거해가는 업체 같은 것도 있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나름 뭔가 그 버리는 산업도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뭐 친환경도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뭐 버리기도 수월해진 면도 있어요. 막 버리기만 하면 알아서 수거해가는 여러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그 핑계로 나도 이제 옛날보다 덜 귀찮으니까 이제 1년, 2년 안 입은 옷 같은 거 이제 버리자 해서 막 한 번에 많이 버리고 책 같은 것도 이거는 다시는 안 꺼내볼 것 같다 하면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채우기 위해서가 맞는 것 같아요. 난 세상에 계속 새롭고 나를 자극하는 또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버리고 갈 애들은 버려야 된다. 새로운 애들을 들이려면.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버리는 연습을 조금 요즘 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냉장고를 저는 좀 비우는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영원히 거기 네. 화수분 아닐까요? 뭐 끝나질 않아. 뭐 이렇게 계속 나와. 그래서 집 정리도 하면서 저는 그런 약간 뭐랄까 로망, 욕심 이런 게 있는 게 휑한 집을 한번 그건 가져보는. 진짜 판타지. 네, 나 뭔지 알아. 그게 좀 약간 로망이어서 호텔방처럼. 네, 맞아. 아무것도 없는 집에 살아보는 거? 그러니까 호텔 가세요. 그게 여기 약간 버려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집은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나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여유가 있어. 일단 좀 안정적인 계급이어서 진짜 고가의 품목 몇 개만 딱 두는 좋은 것만 딱 두고 그냥 잡다한 건 전혀 없는 집이 있고 아니면 그냥 생활 자체가 소비적인 그러니까 우리처럼
옷이나 책이나 뭐 음반 이런 게 없는 집. 사실 그런 게 없어야 그 오늘의 집에 맞아요. 올릴 맞아요. 수 있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잡동사니. 근데 사실 이 옷, 책 이런 거 엄청 짐인데 그런 사진에 책도 그냥 거의 인테리어용으로만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막 여기저기 책이 한가득이고 옷도 막 방을 막 한가득 채우고 이러면은 그런 그리고 느낌이 안 나지. 그러려면 그런 느낌이 나려면 개 큰 집. 개 큰 집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집을 키워서 이게 미니멀한 것처럼 보이게 하든지 그냥 호텔을 자주 가시거나. 나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꿈을 짓밟아버렸어. 짓밟았어. 방금 밟아버렸어. 이야. 근데 뭐 때문에 이게 물욕 이런 게 생길까요? 이게 근데 어떤 무력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그 구분하고 싶었던 무력은 약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력은 없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뭘 보여줘야지 있어 보이는지를 아예 몰라요. 그 방면으로는 몰라요. 그냥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어떤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정말 나의 주관적인 어떤 취향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어서 이게 뭔가를 뭔가 뽐내고 싶어도 뽐은 못 내고 아니면 나도 몰랐는데 이거 요새 뭐 핫한 거였어? 난 그래서 산 건 아니고 그건 몰랐어. 약간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누가 막 나도 저 가방 사고 싶었는데 이거 드시네요? 막 이러면 이거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되게 쓰니까 좋던데? 약간 이런 약간 어머머할 때도 있고 이러 갑자기 뭔가 나만의 그러니까 내 맘에 쏙 드는 거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집에 못생긴 거 들이기 싫다. 그런 사람 제법 있어요. 네, 못생긴 거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신 분. 네, 엄격해서 저희가 한번 저처럼 이렇게 까탈스럽지 않고 수더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사할 때 제가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삿날 가가지고 네. 그 집에 있는 모든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이 컬러 이름을 다이소 핑크 다이소 핑크 물건을 다 버리게 했어요. 네네네. 그 집에 유난히 다이소 핑크스러운 물건이 많았어요. 근데 뭔 개의치 않고 살고 그냥 싸고 편한 거 사다 보면은 그렇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한국의 물건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네. 제 생각보다 다이소 핑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게 하고 걔를 손을 잡고 무인양품을 강남점을 갔는데 걔한테 강남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직장도 강남이고 무인양품을 처음 가봤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거기서 기빠져서 주저앉을 뻔. 약간 이렇게나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홈 리빙 코너에 특화된 사람에게 맞아. 다이소란 약간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이소에서 찾아도 요새는 되게 신박하고 좋은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는 사실 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친구여서 그냥 제 기준대로 저도 많이 양보했어요. 그 친구가 막 이 핑크만큼은 내가 진짜 잘 쓰는 거야. 막 애착 뭐뭐야 이러면 그거 하나만 봐줄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남의 집 물건에 고나리를 했던 기억도 나고. 무슨 욕망일까? 일단 되게 못생긴 내 미감을 충족하는 거에 대한 쾌감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외모에는 거의 안
그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말 공간을 구성하는 것들.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요? 그냥 본인의 주관이 되게 뚜렷한 사람들이 네. 대부분 그런데, 그리고 되게 겁내하시네요. 그냥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건 아닐 거고 그냥, 말하기가 뭐, 너 미안하네? 괜찮아요. 아, 네. 뭐, 그냥 얘기해보자면 이런 거죠. 뭐, 나 궁금해 뭔데? 이런 분들을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눈이 정수리에 달려있다. 인정하고요. 저는 제 키가 더 컸어야 되는데 지금 키가 이 정도라서 정수리가 지금 그렇게 높지가 못한 게 성취의 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랑 다른 거야. 맞아. 그냥 나의 뭐랄까 미감, 취향 이런 게 그냥 그래서 너무 사실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건 거의 제가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들면은 그 희한하다. 난 그냥 예뻐서 골랐는데 제일 비싼 거 뭐 이런 거. 나도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미쳤어. 왜 미쳤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랑 가격이 비례하는 거야? 진짜. 그런 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소름. 진짜. 그런 신세입니다. 근데 무력은 사실 부채질 당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죠. 요새는 광고, 뭐 바이럴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영업 당하는 일도 많죠. 저 얼마 전에 바이럴 당했어요. 뭐. 아침에 일요일이었나?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릴스에 성심당 딸기 시루가 뜬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치 막 쭉 나오는 거야. 가짜 식욕. 삐. 근데 그래서 남편한테 가자 대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대전 가서 네, 칼국수까지 먹는 만나셨구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다. 근데 와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본 것일 그러니까, 이게 뿐인데 내가 대전에 가서 그거를 사게 만들었잖아. 대전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게 와 너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TV 광고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그때는 물론 지금도 막 TV 광고에 혹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막 잦진 않은 것 같지만 그때는 더더욱 제가 어려서도 그렇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얄밉게 고도화돼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냥 저 광고를 보면서 막 저거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랄까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알리는 용도에 좀 더 가까웠다면 네. 이제는 이걸 소비하게 만들어야 완전 되잖아요. 안 살 수 없게. 그래서 저는 제가 한 10대 때였나? 저 아빠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도 기억나요. 뭐 광고가 뭐 나오고 있었는데 저런 걸 보면 사고 싶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때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뭔가 저런 다 비슷비슷한 천편일률적인 광고를 보고 저게 사고 싶어지는 건가? 광고라는 말이 되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사고 싶어. 제가 요새 TV 광고를 보고 꽂힌 물건이 있어요. 뭔데요? 이거를 제가 구매하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뭔데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새로운 관심사 헤어 쪽 한소희 씨가 광고하는 샤크 플렉스타일 네 그거요. 머리도 짧고 컬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갖고 싶어? 그 폴리시 팁이 있어. 걔가 머리를 정돈해주는 거야. 그냥 그저 정돈. 잔머리 없애주고 그냥
지금은 또 없어요. 에. 근데 그걸로 너무 머리를 하면 졸라 머리에서 엔젤릭 날 것 같은 거야. 엔젤이겠냐고 그게. 아우 정말. 그래서 지금 그런 어리석이 또 번뇌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광고 때문에 막 사고 싶은 것보다 제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다 써보니까. 아, 그래서 남들한테 야 너도 이거 사. 아니면 너도 이거 먹어봐. 영업하시는 스타일이죠. 저도 원래. 스타일. 그래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이거 안 사면 안 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남의 거 영업을 그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내 거를 영업해야 되는데 내 거는 못 팔고 남의 거를 엄청 팔아. 그러니까 아무튼 네, 저 맞아요. 제가 쓰는 거 뭐 보고 이제 검색하는 거 귀찮은 친구들은 이제 아무따 그냥 따라 사면 된다. 고 사기도 하고. 그니까. 아, 저 요새 트위터에서 또 영업당한 거 있다. 아, 제가 뭔데요? 요새 진짜 헤어에 미쳐 있긴 한가 보다. 지금 그만 사요. 그 요새 빛 뜬 거 보셨어요 혹시? 못 이게 봤는데. 막 아베다나 무슨 탱글티저보다 좋다 하면서 뜬 빛인데 빛이니까 비싸도 못 살 정도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트위터에서 한번 돌아가지고 얘네가 또 약간의 할인을 지금 마케팅을 하는구나. 하고 있어요. 트위터로 들어와서. 그래, 근데 제가 사실 거기서 빛이 종류가 또 라인업이 있었어요. 되게 다양하게.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었어. 빛이. 근데 이제 이전과의 차이점은 내가 이거를 살 거면 집에 있는 이 빛 솔직히 안 쓴다. 버려야 된다. 이 생각도 같이 했다는 점 스스로 조금 기특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 라인별로 하나씩 골라서 뭔가 제가 빛을 3개를 골랐어요. 근데 아니 빛이 머리가 하나인데 왜 3개나 필요하냐고요. 좀 용도가 좀 다르더라고.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의 여동생이 이 얘기를 저에게 똑같이 더 호된 버전으로 거의 정신 차려 이년아 수준으로 이 거지 주제에 뭘 그렇게 사실까 이 수준으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려서 신중하게 딱 한 개만 골라서 주문했다. 이 정도면 전 조금의 발전입니다. 얘 뭐 시발 비용도 있잖아요. 네, 요새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다들 통용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이거 확실히 있어요. 바쁠 때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일만 하고 돈 쓸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미친 멀티태스킹 인간이고 쇼핑? 인터넷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바쁠 때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보상심리처럼 살 때가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근데 그럴 때 막 한 번에 과한 비용을 쓰는 건 아닌데 쓸데없이 쫌쫌따리 이것저것 산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저 역대급 바쁠 때 테무에서 상주했다. 그래 나도 기억나요. 그런 그때 거예요. 막 나한테도 막 테무 아이디 달라고 막 이랬었잖아요. 오만 거 저희 집에 지금 테무로 가득한데요. 진짜 한번 뭐 찍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정말로 유용해요? 산 게? 근데 그 망한 템 얘기 같은 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확실히 이제 쇼퍼로서의 레벨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실패를 잘 안 해요. 이제. 실패하는 법을 몰라요. 어느 정도 감이 오고 좀 판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는 테무에서 쇼핑이
거의 만족도 80%? 진짜? 네. 그리고 영 아닐 때는 뭐 반품하고요. 네. 대체로는 다 유용하게 씁니다. 저는 테무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그 피클류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말 그대로 피클이랑 뭐 할라피뇨 그리고 그다음에 케이퍼 유리병에 들어있는 애들. 네, 유리병에 액체와 함께 들어있는 애들. 근데 이런 애들 먹을 때 국물이 계속 이렇게 따라 나와서 맞아. 근데 실제로 나는 국물을 버리고 싶은 게 아닌데 왜냐면 이게 잠겨 있어야지 그치,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물이 너무 많이 따라서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막 이게 맞아. 위에는 말라버리고 맞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검색을 하는데 뭐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을 밑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병을 뒤집으면 물이 밑으로 빠지는 거야. 압력 같은 거. 아니 그 모래시계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위에 있는 건더기만 건지고 다시 뚜껑을 닫아서 뒤집으면 물에 잠기는 우와. 형태의 병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신박하다. 그래서 그걸 4개나 샀어. 잘했어.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 진짜 발상. 네, 전환이죠. 왜냐면 저는 저 노안 너무 좋아하니까 케이퍼를 어떻게 딱 이런 니즈의 사람에게 맞는 상품이 있는 곳이 테무예요, 여러분. 거기 진짜 요망해요. 그거를 정확히 어디서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테무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테무가 좀 그런 살림 쪽의 영역에서 이런 거가 있다고? 네, 맞아요. 발군의 영역이 있어. 야, 이런 니즈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약간 쉽게 좀 변태적이고 세세한 이상한 그런 주방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꽤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시발비용 얘기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이러니인 게 보통 다 이 노동 때문에 시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냥 홧김에 원래는 안 할 소비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경우. 그러니까 저는 택시. 저는 원래는 택시였는데 지금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어떻게? 택시는 시발 비용이 아니고 나는 전국에 내 전용 기사가 있는 거야. 차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 평생 택시 타도. 정신승리를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저희 차 있는 사람들한테 야, 차 사는 것보다 평생 택시 타는 게 훨씬 싸. 신경 쓸 거 없고 보험 생각 안 해도 되고 운전자 보험 얼마나 좋아. 부르면 오고. 네, 뭐 그렇다고 합시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예, 뭐. 네, 뭐. 나를 이를 잡다. 네, 저도 한 택시 타는 사람인데, 저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무력편에서 저 좀 도른 애 같네요. 아니, 저는 좀, 일진이 사납거나, 일이 좀 안 풀리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맞아, 그러면, 힘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래서 그럴 때 좀 욱해서라도 택시를 타는 편이에요. 아유, 타세요. 타실 자격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 근데 시발비용은 근데 도파민이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르죠. 도파민이 도는 거는 왜 진짜 사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은 나를 가슴 설레게 하는 맞아. 위시리스트 이런 걸 샀을 때 고민 끝에 샀거나 아니면 너무 갖고 싶을 때 샀거나 어떻게 약간 선물처럼 생겼거나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이 시발 비용은 이제 도파민이 필요해서 짜내려고 맞아, 하는 맞아, 건데 맞아. 그냥 뭔가 이렇게 쇼폰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파민을 짜낸다기보다 인간이 저 밑에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그냥 조금 끌어올려주는 정도. 그치. 그냥 이렇게 입에 사탕이라도 넣어가지고 그냥. 그니까. 아휴, 근데 은근 요렇게 나가는 비용들이 많아요. 그런 거 돈 다 모아가지고 에이, 안 돼.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앞만 예. 보고 걸어가. 네. 돌아보지 마.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한정없이 부족한 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자거나 물질적으로는 아쉬운 필요에 게 없는 이제 사람. 필요의 선을 다 채우고도 없는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력이라는 게 있을까? 당연히 있지 않을까? 막 너무 갖고 싶은 건 그런 게 갖고 싶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어디야? 아랍 어디 왕자인가? 거기 그 사람이 축구단을 샀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잖아요. 약간 말도 안 되는 거 사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라를 살 순 없으니까. 근데 구단주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그치. 스케일이 다른 거를 내가 소유한다.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나 진짜 스케일 작아서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네. 만약에 예인 씨가 그런 진짜 그 한정 정도라면? 없이라면 소유하고 뭘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과 차 외에 더 큰 것을 떠오르지 않는데. 뭐 전용기도 살 수 있고. 아이 귀찮아. 그렇게까지 신경 쓰기. 그거 너 신경 쓰겠어? 돈이 많으면? 제 성격상 전 모든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러니까 요새 항상 이제 점점 난감해지는 게 나이는 들어가는데 생일 돌아올 때 주위 사람들이 너 필요한 거 뭐야? 갖고 싶은 거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애지간하게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물건은 내가 이미 다 갖고 있고 나는 이제 집이나 차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에 알맞은 데서 제 니즈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응.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건 약간 무력을 짜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생일 선물을 고민하는 것도 되게 일이고 그게 또 되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생일을 축하하거나 그런 사이일 경우를 고려해서 그분들 편하시라고 제가 평소에 그냥 없어도 되지만 누가 주면 좋을 것 같은 정도? 그런 거를 위시리스트로 눌러놓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편하시라고. 근데 왜냐면 누가 그렇게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진짜로 이거를 위시리스트처럼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왜 카카오톡에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준 거야. 근데 그게 좀 싼 건 아니었어. 진짜 위시였어. 그래가지고 너무 막 불편한 거야 마음이. 맞아. 그럴 수 있어. 처음에 그럴 수 있어. 초보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만 보기 이제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위시거나 아니면 나가지려고가 아니라 누구 사줄 때 참고해야겠다. 이런 거는 나만 보기로 해놓고 대충 이제 뭐 나한테 보내도 무방해 이런 것들을 리스트죠. 미리 해놔서 그 생일 때 막상 닥쳐서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또. 맞아. 에휴, 진짜 무력도 진짜 지랄 맞다. 진짜 지랄이 풍년이다. 그니까. 그래서 요새는 좀 다 옷 같은 게 굉장히 환경 오염의 또 주범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이런 양가 감정과 이 길티. 이 소비, 요새는 소비 자체가 좀 길티야. 요새는 안 사는 게 친환경이고 사실상. 나도 머리로 다 아는데 이 이율배반적인 이 더러운 현대인의 욕망 진짜 이놈의 소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이 원하는 물건을 가졌을 때 그럼 우리는 뭘 충족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한숨쉴 일이에요? 근데 무슨 물건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냥 필요를 충족할 때도 있죠. 그야말로. 그쵸. 네. 필요에 의해서 산 거일 때는 필요를 충족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미감을 많이 본다고 했고 또는 뭐 기능, 뭐 향, 뭐 이런 다른 것들을 소유했을 때 그 통제력이라고 해야 되나?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간다는 그 느낌. 내가 다 골라서 구성했다는 그런 느낌을 얻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허허. 근데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네. 뭐를 사서 네. 뭔가 욕구를 충족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그 소유욕을 충족했을 때 네.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치, 원래 못 가질 때부터 갖고 싶은 네, 너무 갖고 싶어서 샀어. 그러면 너무 갈증날 때 물 마신 것 같아. 그 순간에. 순간에.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누군가가 나한테 했었는데 엄마였나? 그래서 근데 저는 아니 나는 그거 쓸 때마다 즐거워. 너무 매번 내가 고른 물건이 만족스럽고 늘 잘 써. 그래가지고 약간 그럼 인정 막 이랬던. 근데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는 이것도 소비도 진짜 욕구가 아니라 좀 만들어진 욕망이라서 그런 거겠죠. 그니까요. 네. 아휴, 참. 근데 이게 우리 소비, 그리고 뭐 무력,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곤도마리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뭐 요즘 친구들도 알겠죠? 알겠죠. 뭐 넷플릭스에도 설레지 뭐 않으면 버려라. 버려라. 어쩜 그런 말을? 그니까. 어떻게 안 설레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어. 나 다 설레 진짜. 진짜. 나 이렇게 휴지 하나도 하루 종일 골라서 했는데 어떻게 안 설레? 걔가 우기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정이 들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 곤도마리의 열풍이 불고 나서 진짜 그 열풍인데 미니멀리즘으로 살려고 진짜 집에 있는 물건 모두 갖다 버리는 사람? 맞아요. 이런 것도 막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붐이었어요. 일종의 흐름을 좀 만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것도 너무 기괴한 게 이미 쓰고 있는 물건을 갖다 버리는 건 환경 파괴가 아닌 건가?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걸 계속 잘 쓰자. 그걸 잘 쓰면 되잖아. 그냥 더 새로운 거 안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근데 약간 곤도마리의 열풍의 중심 중에는 이제 정리정돈 그쵸. 이라는 게 있어. 있죠. 그때는 지금은 좀 미니멀리즘을 과 유사한 것들을 얘기할 때 환경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집 정리, 맞아요, 정리 여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리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 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는 상태가 아니고 정동입니다. 늘 그런 삶을 살아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다 갖다 버려라는 소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기준에 따르면 진짜 뭐 다 버려도 부족하지. 되지. 그래서 막 무슨 나중에는 곤도마리가 막 미국 집집마다 돌면서 막 그 자기 집 정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집 돌면서 막 이거 버리시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막 해서 막 갑자기 짜잔 막 그 옛날에 그 러브하우스처럼 막 그니까 그런 프로그램 하고 막 아니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그리고 나서 곤도마리가 애를 낳았어요. 뜻대로 되나 보자.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는 자기도 집이 엉망이라고. 다 설레지 않는 거 투성이겠지. 그 아이 용품들 다 설레서 가지고 있겠어? 그러니까. 거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곤도마리에도 애를 낳으니까 별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있어. 근데 좀 특이하긴 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뭐 안 쓰는 거 버려라 뭐 이런 얘기는 했어도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가 조금 되게 독특해서 되게 뭔가 사람들이 이건 뭔가 새로운 관점인가? 이런. 근데 실제로 그분은 물건을 가슴에다 대고 설레는지 맞아. 안 설레는지를 측정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나는 너무 이상한 거야.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보다 좀 더 이상한. 물건 맞아. 커뮤니케이터. 약간 되게 그 의식을 계속 모든 물건에 다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어느 세월에. 보면서. 그리고 설레는지. 미국 사람들은 진짜 집 많잖아요. 네. 걔네 막 게러지 막 창고에 다 창고도 있잖아. 있고. 다 단독주택인데. 그거 언제 다 할 거야 그걸. 하나씩 그거 설레는지 다 하다가 기가 빨릴 것 같아. 그니까 그거를 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막 그러고 나서 막 갑자기 이제 막 제 삶이 바뀌었어요 막 이러면서 나중에 막 그러는 거 나오고. 그니까 참 그랬죠. 이게 뭐 소비 윤리 그리고 뭐 이제 환경 이런 얘기 우리가 했으니까 해보는 얘긴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요새는 진짜 부족한 게 없잖아요. 네,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실 이제 탈이지. 사실 생산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획기적인 새로운 물건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무방할 것 같고. 그쵸. 지금도 충분히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남은 일들은 인간이 직접 몸으로 손으로 해야 이 남은 뭐 자잘한 더 뭐 그런 거 생각도 하기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뭘 또 만들고 뭐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자동화는 이제 멈추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시기에 오지 않나. 자동화를 위해서 만들려고 지금 인간이 일을 하는 게 더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그냥 거잖아. 각자 자기가 자기 거 하자. 그러니까 자기 봐봐, 청소 로봇을 사람이 만들어. 그러니까 그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을 해.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조금 일을 줄이면 안 될까? 그냥 조금 덜 일하고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걸로 이제 더 쓸게. 더 새로운 버전 안 나와도 돼. 그 나오면 견물 생심이 된다고 또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또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저 견물 생심 진짜 심해서 저는 진짜 사실 견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게 견물인 게 지금 문제예요. 다른 걸로 좀 옮겨요. 근데 약간 이런 거예요. 너 먹는 거에 비하면 진짜 살 안 찐다 이런 것처럼. 보는 거에 비해서 진짜 안 산다. 나만 알아. 진짜 오늘 미친년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기 특수 분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수 분야.
오늘 물욕에 대한 네. 이제 컨텐츠 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물욕에 대한 콘텐츠.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너무나도 물욕이라는 말을 제목에 갖다 박은 책이 있어요. 뭔데요? 물욕의 세계.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물욕이라는 말을 우리가 원래 언제부터 썼나? 싶어서 저는 이 제목 보고 엄청 후킹한다. 그 다음에 근데 물욕이라는 말을 흔히 이렇게 쓴 게 언제부터였지? 이 정말 물욕의 시대가 되면서 물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욕심이 많다 저 사람은 아니 뭐 사치스럽다 뭐 이렇게 말했지 뭐 물욕이란 이거 자체를 그냥 어떤 우리 보편의 욕구처럼 말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트위터에서 영업 엄청 잘하시는 분이 또 있죠. 또 그런 책을 쓰신 것도 있죠. 그쵸. 전 이거는 이제 너무 공감 갈 것 같아서 못 봤어요. 제목만 봐도 미칠 것 같아요.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저는 심지어 이 책이 있답니다.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아는 제 주위 많은 사람들 집에 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분이 추천해주는 게 뭐가 있나 종종 보곤 합니다. 근데 예인님 책이잖아요 이게. 에. 근데 에. 이분의 추천 아이템이 뭐랄까 되게 신박한 게 많아요. 그렇긴 해요. 이런 게 다 있어? 그렇다니까. 근데 이분은 그래서 약간 그래도 조금 스페셜리스트. 약간 그리고 원리 어답터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내가 존경하는 그런 라인. 슈퍼. 무용 라인? 슈퍼로서 슈퍼 자아가 있는 사람으로서 선배님께서 쓰신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또 나온 적이 있죠. 저는 물욕에 대한 음식? 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 진짜 이상하네. 그쵸? 네. 그러니까 물욕에 대한 물욕을 형상화하거나 뭔가 그러게? 욕구를 부패. 부패. 전에도 뭔가 부패가 나온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부패가 그치. 맞아. 저기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무한리필집. 맞아. 그거 진짜 너무 개미지옥이잖아요. K 무력을 잘 보여주는 형태의 가게인 것 같아요. 그니까. 그래서 저는 무한리필집 하겠습니다. 무한히 먹을 수가 없잖아 인간들아. 그러니까 무한히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근데 또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걸로 사람들을 또 후킹하게 하고. 아휴. 참. 갑자기 또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네. 이게 일본 소설이 원작이고 일본 영화로도 있고 한국에서 드라마화된 것도 있어요. 종이달이라는 작품인데 네. 여기에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은행원 여자가 주인공인데 네. 이제 이 여자가 좀 삶의 기쁨이 없고 남편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일하는 은행에서 어쩌다가 모종의 이유로 작은 횡령을 하게 되면서 이 돈을 쓰는 것으로 뭔가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 세계의 맛을 알아버린 면서에 펼쳐지는 이제 이야기. 또 거기 이제 어린 남자가 또 등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얘기고 상당히 재밌어요. 책도 재밌고 일본판 영화도 재밌고 한국판 드라마도 다 재밌어요. 그래서 종이달도 한번 추천해봅니다. 이게 딱 현대인의 공허함 막 이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다는 것 혹은 내가 뭔가 그러니까 간절하게 욕망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진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좀 다 그만하기는 해야 돼. 근데 그럼 저는 사실 그만 사는 거는 못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 쇼핑은 계속 할 것 같아. 해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줄 알았어. 해도 돼요? 해도 될까요? 그것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저는 그 보고 알고 하는 것에 너무 저는 거꾸로 안 보면 안 사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요. 근데 진짜 견물생심 맞아. 그래서 알면 너무 사고 싶고 그치. 너무 가져보고 싶고 너무 경험해보고 궁금하고. 싶은데 근데 모르면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에휴, 모르는 것도 약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역시 디지털 디톡스가 답인가. 그러니까요. 인터넷을 인터넷을 끊어야 돼 나는. 인터넷이 문제네. 이제 저기 가셔야겠네. 네. 막그 지리산, 이런 데 가셔야겠네.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책 좀 읽는다 뭐 하다가 이제 깨달음 얻겠다고 이제 속세에 떠난다고 가는 곳이 지리산. 그쵸. 한번 3월달 안식을 하면서 지리산을 한번 가보거나 해야겠어요. 과연 될지.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사실 무력은 욕구라기보다는 욕망에 가깝죠. 어쨌든 원하는 것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식욕도 없어 잠도 못 자. 무력 얘기할 때만 갑자기 살아나서 굉장히 이제 와서 면구스럽네요.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에게 다 뭐랄까 가장 뾰족한 어떤 욕구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참. 왜 이렇게 됐지? 근데 그냥 재밌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사실 난 사람도 사랑하잖아. 다 재밌으니까. 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큰일 났네.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 도파민 중독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병원에서. 도파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계속 도파민을 갈고 하는 거야? 갈고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도 근데 부족하대. 야, 우리 어떻게 해? 도파민 얘기 한번 해야겠다. 아, 또 해야겠다. 도파민 얘기 해야 된다. 네, 도파민으로 곧 만나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메일이나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거의 호르몬 특집을 가질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몸에서 발현되는 현상, 세로토닌부터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